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시각, 470년 전 한 남자가 본 환상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이자 2025년 12월 30일에 앞으로 남은 시간은 불과 6개월. 이미 전 세계 3,700만 명이 이 예언을 알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극소수만이 알고 있자 오늘 여러분은 그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470년,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처음 예언을 발표한 이후 흐른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의 예언은 나폴레옹의 등장할 200년 전에, 히틀러의 부상을 400년 전에, 11불의 구테러를 450년 전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겨냥한 그의 마지막 대예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기둥이 무너질 때 세계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다. 1994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지하 3층 완주로 뒤덮인 금고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 거기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죽기 직전 숨겨둔 7회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초승달, 그리고 용. 이 세 상징이 가리키는 국가들이 2025년이 끝나기 전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미 그 징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언의 시안,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메시지. 다음 30분이 여러분의 2025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 독수리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독수리의 땅에서 쌍둥이 불꽃이 타오를 때 그날이 영혼의 균열이 시작되는 날이 되리다. 서쪽의 거인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리다. 여러분, 이 구절의 예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불꽃, 2001년 9월 10일에 뉴욕의 하늘을 불태웠던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것은 단순한 테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독수리가 처음으로 자신의 날개가 부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자 그날 이후 미국은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한때 세계의 경찰이라 불리던 미국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스로와 싸우느라 바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는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서로를 적으로 몰아세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합니다. 가족들조차 명절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으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는 모습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디지털 전쟁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해커들이 미국인들의 스마트폰 속으로 침투해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웃을 의심하게 만들고 정부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소셜미디어는 화합의 도구가 아닌 분열의 무기가 되었자 그리고 자연도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더 큰 산불에 시달립니다. 텍사스는 역사상 최악의 한파를 겪었습니다. 플로리다의 허리케인은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마치 미국 땅 자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둥지에서 싸울 때 사냥꾼들이 모여들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내부 분열로 약해진 틈을 파 중국이 태평양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자 2025년 현재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늘 높이 날던 독수리가 이제는 겨우 날갯짓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섬뜩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초승달이 검은 베일에 쌓일 때 동과 서의 다리가 스스로를 삼키리다. 보스포러스의 물은 붉게 물들고 천년의 유산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지리다. 초승달, 이슬람의 상징이자 터키 국기의 중심입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이어받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터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검은 배에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표현으로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질식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교수들이 해고되고 예술가들이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민주주의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가? 그것이 바로 검은 베일입니다. 이스탄불의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때 동서양 문명이 만나 꽃피웠던 이 도시는 이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고 떠나 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인재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두뇌 유출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희망의 유출입니다. 정부는 점점 더 간악적이 됩니다. 반대 의견에 말하면 테러리스트로 몰립니다. 소셜미디어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 새벽에 경찰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스스로를 삼키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공포가 나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위협이 땅 밑에 숨어 있습니다. 북아나톨리아 반친선, 이스탄불 바로 밑을 지나가는 거대한 지진대입니다. 지질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대지진이 임박했다고. 1999년 이즈미트 지진으로 1만 7천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지진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본 보스포러스의 붉은 물이 혹시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피로 물든 해역,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터키는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위로는 독재의 어둠이, 아래로는 지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문명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국가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강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굴마가고 있는 거대한 용의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용의 거울이 갈라질 때 용인 숨결이 자신의 자녀들을 태우리다. 붉은 물결은 해안을 찾지 못하고 거대한 송경 안에서 스스로 이사하리다. 용의 나라, 중국,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자 14억 인구의 거인. 겉으로 보면 막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거울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표면 아래 깊은 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후일짐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3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깨진 거울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유령 도시들입니다. 네이멍고, 윈난, 장소, 중국 전역에 6천만 채가 넘는 빈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 불이 켜지지 않는 건물들,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에버그란데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용의 숨결이 자신의 자녀들을 태운다는 구절이 가장 섬뜩합니다.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가 거리마다 설치되고 사회 신용점수로 국민의 등급 매깁니다. 정부를 비판하면 기차표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의 학교 입학도 거부당합니다. 홍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봤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는 지금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이 자신의 자녀들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이 강해질수록 반발도 커집니다. 백지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붉은 물결은 해안을 찾지 못한다는 예언도 의미심장합니다. 중국의 야망은 태평양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려 하지만 모든 곳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로 미국과 대립하고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충돌합니다. 1대1로는 빚에 더디되어 참여국들이 등을 골립니다. 거대한 용이 자신의 크기와 힘을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미 47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세 기둥이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각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 나라의 운명은 서로 얽혀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세계에 따로 떨어진 몰락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세 나라일까요? 복수리, 초승달, 영, 미국, 터키, 중국. 언뜻 보면 서로 관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력과 문화의 힘으로 서방 세계를 이끕니다. 할리우드 영화부터 달러 패권까지 미국의 영향력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사용하는 스마트폰, 거의 모든 것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에너지가 흐르는 포로이고 난민이 지나바른 관문입니다. 이제 무서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파집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합니다. 그 충격파는 즉시 월스트리트로 전달됩니다. 미국 연기금들이 중국에 투자한 돈이 사라집니다.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 나토의 군사력도 약해집니다. 그 틈을 파러시아가 움직입니다. 파키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 막히면 흑해의 곡물이 지중해로 나가지 못합니다. 승령 위기가 시작됩니다. 중동의 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한 투자은행이 무너졌을 뿐인데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그보다 수십 배 큽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새 기둥이 동시에 흔들릴 때 지붕이 무너져 내리리라. 지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세계의 질서입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 이후 80년간 유지되어 온 시스템. 달러가 기축포화이고 미국이 경찰이며 자유무역이 번영을 가져다준다는 믿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그 지붕의 균열이 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탈달러화 움직임,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동맹의 균열, 모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치경제적 변화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적 위기입니다. 균열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제시하는 것은 그 뿌리에 영혼의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물리학에서 엔트로피는 무질서로 향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무리 거디 화려해도 결국 붕괴합니다. 목적을 잃고 결속력이 사라지며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바로 지금 이 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각 나라를 잠식하는 복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세 가지 치명적인 복, 이것들이 바로 국가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오만입니다. 미국에 보세요. 우리는 특별하다. 신이 선택한 나라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런 믿음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눈을 멀게 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빈곤층이 늘어나도, 인프라가 무너져도, 교육이 뒤처져도 우리는 여전히 최고라고 외칩니다. 오만은 거울을 깨뜨립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죠.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터키의 지도자들은 무엇에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의견, 바른 꿈, 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억누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침묵시킵니다. 하지만 공포로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은 북제를 낳고, 북제는 저항을 낳고, 저항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는 조작입니다. 중국은 완벽한 풍제를 꿈꿉니다. 14억 인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하나 관리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으로 감시하고 알고리즘으로 조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결국 퍼집니다. 생명력을 억누르면 시들어 죽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이 탕핑, 누워있기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이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만, 공포, 조작, 이 세 가지 독이 각각의 나라를 내부에서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을 470년 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비추는 가외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우리가 별하면 예언도 바뀔 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진짜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각성입니다. 보라,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깨어나라, 바꾸어라.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에는 더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후에 무엇이 올 것인가에 대한 암시입니다. 세 거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스트라다무스는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더욱 수수께끼 같은 단서들을 남겼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하늘에 떠오를 때 얼어붙은 왕관이 녹아내리고 울음을 잃은 사자가 잠들리라. 그리고 잿더미에서 네 번째 기둥이 솟아오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지 않으셨나요? 두 개의 태양이라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해석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주간대국의 등장입니다. 미국이라는 기존의 태양 옆에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 인도일까요? 인구 14, 젊은 노동력, 급성장 많은 기술력, 아니면 브라질, 거대한 영포와 자원, 남미 대륙의 리더. 어쩌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충격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동맹의 탄생. 한때 적이었던 두 나라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일본과 러시아, 이란과 이스라엘. 불가능해 보이지만 역사는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두 개의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천문학적 사건이나 핵 제안,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기술적 돌파고 인공 PM을 만드는 핵융합 발전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얼어붙은 왕관과 울음을 잃은 사자는 또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왕관은 북쪽의 권력을 암시합니다. 러시아. 그들의 상징은 쌍도 독수리지만 차르의 왕관은 러시아 제국의 상징이었죠. 아니면 북유럽의 어느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들 중 하나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울음에 잃은 사자는 더 명확해 보입니다. 사자는 영국의 상징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섬나라로 쪼그라들었자 브렉시트 이후 더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울음을 잃었다는 것은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는 뜻일까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네 번째 기둥입니다. 새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힘이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반일 국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14개국, 13억 인구, 막대한 자원. 아니면 북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분맹을 결성할 수도 있죠.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 국가가 아닌 기업들의 연합, 도시 국가들의 네트워크, 심지어 인공지능이 이끄는 새로운 체제. 노스트라다무스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옛 질서가 무너지는 곳에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하지만 그 씨앗이 꽃을 피울지 독주가 될지는 살아남은 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470년 전에 남긴 충격적인 예언을 따라가며 세계의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독수리의 날개가 부러지고 초승달이 검은 베일을 쓰며 용의 고울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은 단순한 국가의 붕괴가 아니다. 우리가 믿어온 세계 질서 전체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오만, 터키의 공포, 중국의 조작. 이 세 가지 독은 단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벌어지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겉은 여전히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여운의 균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개의 태양, 얼어붙은 왕관, 울음을 잃은 사자, 그리고 역슬래시 작은 다음표의 번째 기동 역슬래시라는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메시지로 기결됩니다. 옛 질서가 무너질 때 새로운 씨앗이 뿌려진다. 그렇습니다. 이 예언은 파괴의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절망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진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나라. 지금 이 길에 계속한다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지금 멈추고 바라보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의 끝자락이 다가오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지는 기둥들 속에서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둥을 세우기 위해 깨어날 것인가?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네 번째 기둥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두 개의 태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해석과 예측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이 미지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통찰과 자각을 선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잊혀진 예언, 감춰진 진실, 그리고 다가오는 운명에 대해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노스트라다무스는 폭풍이 오는 것을 도왔다.
글 폭풍 속에서 길을 찾을지 침몰해지는 바로 우리 깨어있는 자들의 몫이다.